휴일 오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휴일인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은 대전에서 당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당원 행사장에서 당원들을 더 늘려야 한다. 권리 당원들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동훈은 어젯밤 처음입니다.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런 해외 직구, 해외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하자 이게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철회하겠다. 국가 인증 통합 마크입니다. KC. 이 인증 마크를 받지 못한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자라는 이 조항, 한동훈 위원장이 어젯밤에 이 문제점, 과도하다, 이런 규제가 과도하다라는 지적, 그리고 오늘 정부가 이걸 철회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통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재명과 한동훈이 휴일인 오늘도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인가? 총선 이후에 총선에서 이재명은 압승을 했는데도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로 연임하는데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은 민주당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 총선에서 패했는데도 한동훈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고 당대표가 되는 길이 활짝 열리고 있다.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화제입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대전이 당원 행사에 가서 당원들의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 또 당원들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우원식이 이재명의 의도와는 달리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89명의 이탈표, 수박표다. 개딸들이 나서서 이 또 수박을 가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이탈한 건데 이게 무슨 배신이며, 이게 중심이죠. 이재명이 당을 넘어서서 이제 국회까지를 마음대로, 국회의장까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지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이 여기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등이 나서서 당원들에게 죄송하다, 당심과 의심, 의원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이 권리당원들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이재명은 사실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탈당하겠다, 수박을 색출하겠다, 조국당으로 입당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재명의 해답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이재명의 해답은 당원들, 권리당원들,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권리당원들의 권한을 강화를 해서 2026년 지방선거부터, 지금 이미 지난해에 강화를 했습니다. 이걸 더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 개딸들, 자신을 지지하는 이 권리당원들을 업고 8월에 전당대회에서 추대되는 형식으로 당대표에 연임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재명의 생각을 밝힌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지점에서 이재명이 굉장히 위험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검찰의 수사와 재판입니다. 이재명의 세 가지 재판, 대장동과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이 세 가지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검찰, 주로 수원지검입니다.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의 그 법인카드 비리, 이화영의 재판, 다음 달 초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대북 송금입니다.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또 이재명이 소환이 되고, 또 재판, 위증교사가 가장 빨리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 잘못해 온 것은, 이재명이 이원석 검찰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이화영의 술판 회유, 이런 가짜뉴스로 검찰을 공격하는데 이원석 검찰은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를 철저히 해서 소환, 기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수사 내용을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이재명은 매일같이 검찰을 공격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런 정치인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수사 내용을 일부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문다혜, 문재인과 김정숙 부부가 문다혜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청와대 조직, 여러 조직을 동원을 했다. 특혜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들이 전주지검에서 수사한 부분, 이게 좀 내용이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난 국민들이 지금 김정숙 특검을 하자, 문재인을 당장 소환해야 한다, 문다혜 게이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바뀐 내용입니다. 정치인은 매일같이 저렇게 검찰을 공격합니다. 검찰이 거기에 침묵하고 있으면 이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에 대한 정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검찰로서도 반격 카드인 셈이죠. 문다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포를 하고 있다, 지금 검찰이. 그런데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들, 친문 의원들이 대거 나서서 지금 검찰이 전주지검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거기에 반박하는 방법은 과잉 수사가 아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치권의 압력에 검찰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검찰의 수사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 소환, 기소, 나아가서 일정 부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수사 내용을 공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문다혜에 대해서 이런 수사 내용이 일부 흘러나오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정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이 이재명, 문재인 용서해서 안 되겠다. 검찰을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재명, 문재인 즉각 소환해라, 구속해라 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원석 검찰이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재명에게 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사 내용 일정 부분을 공포를 하고 알리고 또 거기에 강력 맞서 대응을 하고 한동훈이 한 것처럼 조목조목 강력하고 명료한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이재명, 문재인의 이 죄상을, 비리 의혹을 잘 알려야 이게 여론전에서 검찰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재명, 문재인 소환, 기소, 그리고 재판을 이 지금 검찰이 전력을 다해서 재판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에서 이재명이 재판도 빨라지게 되고 이재명이 1심 판결에서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월쯤에 위정교사 1심 판결이 나오면 또 다음 달에 이화영의 대북 송금 이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 다음 거기에 맞물려서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하게 이재명의 이런 독재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개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쪽으로 이제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사법 리스크와 당내의 반발, 이재명에 대해서 당내에서 소리내서 공개적으로 지금 반발을 할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많은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하는 것이 과연 저런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물밑에서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반면에 한동훈은 총선에서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의 70%가 한동훈 당대표를 원하고 있고 한동훈 대권 후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어제 저녁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소위 이 외국에서 구매를 하는 해외 직구,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자신도 이 해외 직구를 하는데 이건 좀 과도한 규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오후에 정부가 이걸 철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로서도 중국 제품입니다. 주로 중국 제품이 너무 이게 안전성 검증 없이 어린이들 제품, 유아 제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건 일부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직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정부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이제 몸풀기가 시작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 조정훈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이 총선 백서가 오히려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를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총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을 중심으로 또 수도권 이 중심으로 해서 뭐 친한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고 친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따라서 친윤 의원들도 한동훈 위원장 당대표를 막을 이유가 있느냐, 막을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이게 당내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재명, 문재인, 조국 저 사법 리스크 처벌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많이 나오면서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총선에서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대표직 연임은 제동이 걸렸고 한동훈 당대표는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역전 현상 한번 짚어봤습니다. 휴일 오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